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이틀째 비대위 구성을 고심 중입니다. 젊은 비대위가 꾸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는 29일까지 인선을 마치고 비대위를 공식 출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민주당도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아직 당 차원의 별다른 쇄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사법 문제가 없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선 후퇴를 했다며 이재명 대표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천안함이 지난 2010년 폭침 사건 이후 13년 만에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해 오늘 작전 배치됐습니다. 원거리의 적 잠수함은 물론 육상 지휘시설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도록 성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오늘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제철소 내 공장 상당수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불은 1시간 40분 만에 진화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지만 검은 연기가 많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경복궁 담장 낙서로 문화재 훼손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경복궁 담장이 아닌 문화재의 다른 곳들도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이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성탄절 연휴 첫날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시내가 북적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눈이 예보돼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시간 40분 만에 진화됐지만 정전으로 이어지면서 일부 공장의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공장들은 속속 복구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 이곳저곳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도 공장 안팎을 뒤덮었습니다.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7시 7분쯤. 제2 용광로 주변 산소 배관이 파손되면서 전선 더미로 불이 옮아 붙었습니다. 불길이 화력발전소 불 올라오듯이 높게 올라와 있었는 상태였습니다. 연기도 많이 났으니까 일단 하늘이 해가 뜨는데도 검했고요. 냄새도 많이 났고 재도 많이 날렸습니다. 정전이 발생하면서 상당수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가 차례로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자체 소방대를 출동시켰고 소방당국도 소방차 30여 대와 100여 명의 소방대원을 투입했습니다. 뒤로 보시는 곳이 바로 포항제철소 2고로인데 이곳에서 발생한 불은 1시간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가스를 일부러 태우는 작업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압력관 안에 예를 들면 배기가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전이 되게 되면 컨트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폭발 위험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정 수준 태워주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박문규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피해 복구 상황과 생산 영향 가능성 등을 점검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사흘 연휴 첫날이자 이틀 뒤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죠. 날씨가 다소 풀리면서 서울 도심에는 성탄 분위기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일은 눈도 예보돼 있어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에 닿을 듯 솟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나들이를 나온 가족이 사진을 찍습니다. 형형색색의 장식과 귀여운 소품이 손님의 눈길을 잡아 끕니다. 아기자기한 소품도 많고 구경할 거리가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강가에 설치된 눈썰 매장을 찾은 시민들은 추위를 잊고 겨울을 즐깁니다. 어저께 저 지하철 타고 지나가다가 눈썰 매장 개장한 걸 보게 돼서 오랜만에 타면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설레는 마음에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성탄절 전날인 내일부터는 추위가 풀리며 전국에 눈이 예보됐습니다. 24일 밤부터 25일 새벽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는 한때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소식은 설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12명의 국민의힘 비대위원 인선을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도 꺼져 있습니다.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을 내세울지 아니면 경륜 있고 통합적 이미지의 인물들을 포함할지 관심입니다. 이주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대위원장 지명 이후 한동훈 지명자는 이틀째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과 자택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휴대전화도 꺼져 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당 운영 방향과 비대위원 인선을 놓고 한동훈 지명자가 고심하는 것은 기성정치와 차별합니다. 여기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 인사들로부터 참신성과 개혁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여성, 청년 인재 등을 폭넓게 추천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태 정치를 깨트리고 새로운 정치를 국민을 위해서 실행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겠다라는 의지로 생각됩니다. 당내에선 국민의힘 영입 인재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시각장애인 김예지 최고위원, 입양 자녀가 있는 싱글워킹맘 김미애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2011년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 당시 26살 이준석 비대위원과 같은 파격적인 인사를 발탁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 인선과 함께 통합행보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27일로 탈당 시한을 둔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등을 직접 만나 포용적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한동훈 지명자는 기성정치인과 다르다는 자신의 이미지에 부합하면서도 기존 보수층의 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들을 찾고 있습니다. 혁신과 통합의 이미지를 어떻게 구현할지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주일입니다. 한동훈 비대위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처리되고 그 다음 날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부담은 덜게 됐지만 대통령실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고 차별화할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회 체제는 오는 26일 전국위원회 인준을 받고 29일 전국 상임위에서 공식 출범합니다. 그 사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의혹에 대한 쌍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동훈 지명자로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반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부담을 던 셈입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계속 회피하거나 침묵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특검법 통과 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든 아니면 이른바 독소 조항을 제외하거나 총선 이후 실시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역제안하든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다만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경우 윤석열 아바타, 용산 출장소라는 일각의 시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용산과 거리 두기를 하고 차별화의 정치 행보를 가기도 부담스럽습니다. 누구에게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하게 얘기했던 한 지명자는 그 이튿날 말을 아꼈습니다. 잠깐 오늘은 말씀을 아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법 제가 기소하면 받으실 수 어제 있을까요? 제가 드린 말씀에서 특별하게 해석이 열리는 건 없어 보입니다. 비대위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고 김건희 특별법을 털고 가야 한다는 당이론과 차기 대선까지 3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용산과 갈등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현실 사이에서 한 지명자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한동훈 비대위를 보는 민주당 시각이 궁금해집니다.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땡큐라는 한나땡일지 수평선 너머의 쓰나미로 볼지요. 7, 8, 9 세대로 상징되는 여권의 세대 교체가 국민적 호응을 받는다면 민주당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총선 결과를 좌우할 중도층과 수도권의 표심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다소 복잡하고 일각에서는 불안감도 감지됩니다. 비명계에서는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를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후보자 검증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 변화 없이 예정된 스케줄에 맞춰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잘 챙길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 삶에 더욱더 밀착된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혁신하는 모습 보여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를 바라보는 민주당 내 시선은 복잡합니다. 지명계는 한 지명자의 경험 부족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비명계에선 확연히 다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안심하고 조롱하는 지도부의 태도를 역으로 활용해 한 지명자가 비대위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에 맞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직은 크지만 통합 비대위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12월 말까지 당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던 이낙연 전 대표는 또다시 이 대표의 이선 후퇴를 압박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이선 후퇴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처럼 사법 문제가 없어도 그랬어요.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라도 조금 그런 양보가 있었으면. 이 전 대표를 끌어안아야 하는 통합 과제 속에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따른 당내 쇄신 요구가 커진다면 이 대표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정치톡톡 오늘은 최돈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최 기자가 뽑은 첫 번째 키워드가 또 모비딕 선물이라는 거네요. 누구한테 줬다는 겁니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지명자 얘기입니다. 예. 한 지명자가 예비 고등학생한테 소설 모비딕을 선물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한 지명자 인터넷 팬카페에 올라온 글인데요. 자신을 예비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어머니와 함께 보석 십자수 작품과 편지를 한 지명자에게 보냈는데 한 지명자가 답장을 보내면서 소설 모비딕을 함께 보내줬다는 겁니다. 편지엔 법무부에서 일하는 마지막 날이라는 문구가 있는 거 보니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지난 20일로 추정됩니다. 예, 제가 앞서 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네,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8월 국회 법사위에 참석한 한 지명자 수첩에 붙어있는 스티커, 바로 포켓몬스터 꼬부기 스티커인데요. 한 초등학생이 한 지명자에게 편지와 꼬부기 스티커를 선물했고 여기에 답장을 보냈는데 이때도 모비딕을 선물했습니다. 한 지명자는 답장에서 평소에 좋아하는 책인데 지금 읽으면 틀림없이 지루할 거다. 하지만 170년 넘게 살아온 책이니 서두르지 말고 꼭 읽어보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총선 출마설이야 계속 돌고 있었고 그런데 개혁신당과 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조 전 장관이 어제 사회민주당이 주최한 행사 사회자로 참여했는데 예. 이 개혁연합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이 계획하는 개혁연합신당과 연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이런 언급은 그동안 줄곧 있었기 때문에 이번 총선 국면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할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조 전 장관은 재판을 받고 있고 선고를 앞둔 상황이라 쉽지 않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무능함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후보 자격 심사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의뢰 좀 반발이 나오기도 해요. 우선 비명계 반발이 심합니다. 이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비명계 인사들이 재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SNS에 북한 김정은 수령 체계를 빨리 닮아간다고 비판 수위를 높인 이낙연계, 특히 최성 전 고양시장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유일적 영도 체제 같은 느낌을 북한 논문을 쓴 제 입장에서는 아니 떠오르는 거예요. 북한의 수령 체제하고 동일하다는 게 아니라. 출마 강행을 시사하는 최 전 시장을 비롯해 이번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윤식 전 시흥시장,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 모두 비명계입니다. 예, 그런데 비명계뿐만 아니라 친명계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누구예요? 네, 이경 전 민주당 상근 부대면 이야기인데요. 예.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이번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요. 대표적인 친명계입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도 민주당이 품어야 한다, 민주당 재심을 요구한다며 이번 결과에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얼마 전엔 이재명 대표 특보가 예비후보 검증을 통과했다가 범죄 이력으로 하루 만에 부적격으로 판정 결과가 번복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반발한다고 해서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이전 부대변인은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해당 사건은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여러 차례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전 부대변인은 자신이 아닌 대리기사가 차를 몰았고 여자인 자신이 어떻게 보복운전을 할 수 있겠냐고 반박하고 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정황상 이전 부대변인이 운전한 게 맞다고 본 건데요. 아무리 친명계라고 해도 민주당 지도부로선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신토톡 최돈희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이어갑니다. 13년 전이었죠. 북한 어뢰 공격에 침몰했던 천안함이 최신 호위함으로 부활해서 서해바다로 들어왔습니다. 구형인 초계함에 비해 규모와 성능이 크게 강화된 2,800톤급 호위함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청원 전투 배치 훈련 둘셋 전투 배치! 명령이 하달되자 승조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천안함이 약 7개월의 전력화 과정과 24시간 종합 전투 훈련을 마치고 작전 배치됐습니다.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구형 천안함의 승조원 46명이 전사한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13년 만입니다. 2,800톤급 신형 천안함은 최고 속력 시속 55km로 구형 천안함엔 없던 원거리 잠수함 탐지 장비를 탑재했습니다. 또 장거리 대잠 어뢰와 전술 함대지 유도탄으로 무장해 원거리 적 잠수함과 육상 지휘 시설까지 직접 타격이 가능합니다. 적이 도발한다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하겠습니다. 폭침 당시 구형 천안함에 근무했던 장병도 부활한 천안함에 다시 올랐습니다. 13년 전 완벽한 서해 수호를 위해 전우두가 다짐했던 그 순간을 가슴에 담고 천안함 승조원들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를 찾아 서해 수호 의지를 다졌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오늘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쯤 출석해서 지금 이 시각에도 조사를 받고 있는데 자정을 넘겨서 끝날 거란 예상입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을 한 배우 이선균 씨가 차량에서 내립니다.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겁니다. 이 씨는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사과드린다는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예, 조사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이 씨는 유흥업소 실장 김 씨의 자택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김 씨가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는 마약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앞선 두 차례 조사는 각각 1시간과 3시간이 소요됐지만 이번 조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9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자정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이 씨는 협박을 당해 3억 5천만 원을 줬다며 김 씨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3차 소환 조사가 장시간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이 씨가 고소한 공갈 사건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은 일면 문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낙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달했습니다. 경복궁 내부와 덕수궁 등 궁궐의 실태가 어떤지 직접 점검해봤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연이은 낙서 테러를 당한 경복궁 담벼락입니다.
내부는 괜찮을지 살펴봤습니다. 경복궁 교태전을 나서는 문에 다다르니 문 안쪽 벽면에 연필로 쓴 듯한 낙서들이 눈에 띕니다. 바로 옆 경복궁 사정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경복궁 사정전 굴뚝 인근에는 한 뼘 정도 길이의 낙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 중에 하나기도 하고 외국인 분들도 많이 오셔서 구경하는 곳인데 이렇게 낙서하고 그런 게 많으니까 좀 안타깝고 좀 아쉽고. 또 다른 서울 시내 대표 궁궐 중 한 곳인 덕수궁도 가봤습니다. 대한문에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둥에 새겨진 낙서가 보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경복궁 담벼락 낙서만큼 크기가 크진 않더라도 명백한 문화재 훼손 행위가 곳곳에서 계속되어 온 겁니다. 경복궁엔 400여 개, 덕수궁엔 120여 개의 내부를 비추는 CCTV가 설치돼 있지만 문화재 훼손을 막긴 역부족입니다.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지 교육들이 더 현실적으로 한 번 훼손된 문화재는 원래 형태로 복원하기가 어렵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경복궁 낙서범들을 엄벌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문화재청은 궁궐 내부에 낙서를 하지 말란 입간판을 세우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이쯤 되면 문화재에 왜 이런 낙서를 하는지 그리고 처벌이 왜 다르게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민석 기자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먼저 경복궁 낙서예요. 서울에 여러 궁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경복궁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의 홍보였고요. 모방범의 경우에는 예술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환경운동가나 동물보호운동가들이 간혹 문화재나 미술 작품을 고의로 훼손한 적도 있고 담벼락에 무심코 그린 낙서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라도 대체적으로는 부정적 평가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문화재를 훼손하는 사람들은 이런 반달리즘이 시선을 끄는 데다 쾌감까지도 느끼게 한다고 말하지만 분명히 범죄입니다. 그렇죠. 문화재에 대한 훼손이나 파괴 행위들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복수심, 기성세대 문화에 대한 어떤 반항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범죄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달리즘이라는 용어가 있긴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그냥 낙서 같거든요. 네. 이번 사건은 결국에는 사회적 의식이 좀 결여된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네, 궁궐 안에 낙서나 훼손 행위도 어떤 의도가 내포된 건 아니지만 넓게는 반달리즘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서울 4대 궁궐 내부에는 CCTV 1,074대가 설치돼서 훼손 행위를 감시하고 있는데요. 자잘한 낙서까지 실시간으로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입니다. 문화재청은 훼손 행위가 범죄라는 걸 경고하는 입간판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복궁 담장 낙서 같은 경우에는 20대에서는 구속이 됐고 10대가 한 경우에는 구속이 안 됐어요. 비슷한 범죄인데 왜 차이가 있었을까요? 네, 결국에는 미성년자와 성년자라는 차이가 크고요. 예. 10대 미성년자는 처벌보다는 교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년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구속 수사를 안 한다고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증거인멸의 가능성과 반성하고 있는지를 좀 따져봤을 텐데요. 10대 임구는 범행의 증거가 충분한 데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반면 20대 설 씨는 범행 직후 블로그에다가 안 미안하다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썼었거든요. 뒤늦게 법원에서 죄송하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10대 임군과 김양이 가출 청소년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어땠습니까? 네,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확인된 사실이 아니거든요. 지난 16일 새벽에 범행을 저지르고서 모텔이 많은 유흥가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내렸다라는 데서 나온 얘기로 보이는데요. 어제 법원이 임군에게 일정한 주거가 있다라고 말한 만큼 가출 청소년으로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민석 기자였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대구 고속도로에서 고장으로 서 있던 차량을 달려오던 차량이 들이받고 이후에 연쇄 추돌로 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전북 장수에서는 규모 3.0의 지진도 있었는데요. 김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심하게 부서진 채 멈춰서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유천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 4대가 추돌했습니다.
고장으로 1차로에 서 있던 승용차와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했고 사고 현장을 피하려던 차량 2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세 번째 차량에 탑승했던 70대 여성이 숨지고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고장으로 서 있던 것 때문에 뒤에 차 추돌하고 또 그 뒤에 차들이 연쇄 추돌한 것 같네요. 총 4대네요. 오늘 새벽 4시 34분쯤 전북 장수군 북쪽 17km 지역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6km. 구체적인 진앙은 전북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였습니다. 피해는 없었지만 흔들림을 느꼈다는 지진 감지 신고가 16건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어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충남 논산시 호남고속도로 지선 양촌 나들목 인근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1톤 화물 트럭이 서행하던 앞 차량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뒤에서 달려오던 25톤 트레일러가 트럭의 후미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차량은 심하게 부서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바쁜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산타클로스입니다. 고향인 핀란드 산타 마을에서 선물 보따리를 가득 싣고 출발 준비에 한창이라고 하는데 원조 산타가 선물 받는 비법도 공개했다고 합니다. 기사 잘 보시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새하얀 눈이 내린 숲속에서 빨간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가 루돌프가 끄는 썰매를 타고 갑니다.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금빛으로 반짝이고 곳곳에서 캐롤과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곳은 핀란드 라플란드 로바니에미의 산타 마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산타클로스를 만나려고 전 세계에서 모인 관광객들로 온 마을이 북적입니다. This is going to be the best winter season in Lapland and in Rovaniemi ever. So we are expecting huge growth for the winter season. 어린이들은 산타클로스에게 정성스럽게 편지를 쓰고 설레는 마음으로 직접 소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What was the most important wish for your Christmas? Now it's only a few days till Christmas. Getting my own pet puppy. That puppy was. 산타클로스를 만나 선물을 받고 싶은 건 다 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I cried when I got here. It's an amazing feeling to be here, where Santa Claus is actually from. 산타클로스는 선물을 받는 비법을 슬쩍 공개합니다. Nobody can be good all the time. But if you try your best, that makes me happy.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쓰레기지만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을 두고서 소각업계와 시멘트업계가 생존을 건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폐기물이 귀한 몸이나 마찬가지인데 갈등이 벌어지는 이유를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연천군에 있는 열에너지 생산 공장입니다. 태울 수 있는 폐기물인 가연성 폐기물로 만든 고형 연료 제품이 열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최근 시멘트 업계가 가연성 폐기물을 싹쓸이하다시피 하면서 연료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의 물량도 부족한 데다 처리 단가 역시 시멘트 업체보다 비싸 공장의 가동률이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연에 한 300일 이상 가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가동을 못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만큼 산타가 연료를 좀 주고 갔으면 좋겠네요. 최근 3년간 시멘트 업계가 처리한 가연성 폐기 물량은 521만 4천 톤으로 연평균 28% 증가했습니다. 2050년까지 유연탄 대신 가연성 폐기물로 시멘트 소속로 연료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도입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유연탄을 일부 대체할 만큼 효율도 좋은 데다 유럽의 환경 규제도 대비할 수 있어 가연성 폐기물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반입 폐기물의 중금속 검사를 자율 점검하는 방식에 문제가 지적되면서 환경부 방침에 따르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최근에는 염소나 중금속이 초과되는 것들도 다 소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자율적으로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부는 시멘트 업계도 자율 점검 대신 법정 검사를 적용하겠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양측이 첫 합의를 이룬 셈이지만 시멘트 업계가 더 이상의 규제 강화를 거부하고 있어 폐기물 쟁탈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연예인이 죽었다거나 미혼의 정치인이 결혼했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유튜브에서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지만 정작 유튜브 측은 문제가 없다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엄중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벌 2세와 연예인이 결혼했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황당무계한 가짜뉴스인데도 이틀 만에 7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가짜뉴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중에 맥주병을 맞고 기절했다거나 유명 연예인이 죽었다, 암에 걸렸다는 심각한 명예훼손 내용까지 있습니다. 왜 안 모르냐면 가짜뉴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가짜뉴스.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유명 연예인이 사망했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몇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은 신고에도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찾지 못했다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가짜 뉴스를 유통시키는 플랫폼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 뉴스가 유포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공의 영역인 방송, 언론에 들어온 플랫폼사로서 윤리 도덕적 책임은 져야 된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유튜브 측이 삭제와 차단을 거부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통신심의 소위를 열어 문제의 채널들에 대한 심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거래 절벽 속에 매물은 쌓이고 하락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2차 조정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서울 상계동의 한 구축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이 추진 중인데도 최근 거래된 매매 가격은 고점 대비 40%나 떨어졌습니다. 강남권도 마찬가지. 반포의 이 아파트도 몇 달 사이 순식간에 3억 원이 하락했습니다. 손님들 자체가 없어요. 매수 손님들이 그냥 한 텀을 더 전세로 살고 매매하겠다고 대부분 전세하는 바람에.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내림폭도 커졌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8월 3,800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달 1,700여 건, 이달에는 신고 건수가 500건에 그칩니다. 아파트 경매 매물 역시 지난달 말 기준 2,800여 건으로 올 초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분양권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가 또다시 보류되면서 분양권 거래 역시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2차 조정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가계대출 관리라든지 정책자금 대출 축소, 시중금리 변동, 계절적 비수기 등이 겹친 상황입니다. 1월에서 2월까지는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금리 인하가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에 공급 부족 우려도 고조되고 있어 하락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독주 체제를 달리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항마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사진 속의 헤일리 전 유엔 미 대사입니다. 트럼프의 4%포인트 차이까지 바짝 추격하면서 다급해진 트럼프 전 대통령. 헤일리 전 대사에게 부통령 러닝메이트 제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Just 27 days away from Iowa's first in the nation. Thank you very much, President Trump, because you're first in the nation because I said you were first in the nation. It's very simple. 그동안 공화당 후보 지지율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첫 경선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 4%포인트까지 추격당했습니다. 지난 20일 발표된 뉴햄프셔주 공화당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3%, 헤일리 전 대사는 29%를 얻었습니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로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온 건 처음입니다.
헤일리 전 대사 측은 이제 두 사람 간 경쟁임이 분명해졌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We need a new generational leader because people don't want to hear about every word a person says or every tweet. They want to know how you fought for them that day, and they want to know how their life is going to be different. And life would be a whole lot different if the media would stop this obsession with Trump.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가짜 뉴스로 치부하며 평가절하했으나 긴장한 눈치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헤일리 전 대사에게 부통령 러닝메이트를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전 대통령 골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성탄절 연휴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이번 성탄절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성탄 이브인 내일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릴 텐데요. 경기 남부와 충남, 호남 지역에 1에서 5c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충북과 영남 내륙에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눈은 대부분 내일 그치겠지만 성탄절 당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새벽 한때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이 영상 2도선까지 올라서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동해안에 따라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6도, 춘천 영하 1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체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부산이 7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네,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온누리의 평화가 가득하길 바라면서 영상 전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Take a look at the 5 and 10. It's glistening once again with candy canes and silver lanes that glow.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Toys in every store. But the prettiest sight to see is the holly that will be on your own front door. A pair of hop-along boots and a pistol that shoots is the wish of Barney and Ben. Dolls that'll talk and will go for a walk is the hope of Janice and Jen. And Mom and Dad can hardly wait for school to start again.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